경비원 할아버지가 영어 못하실 텐데라며 무시하던 직원들 앞에서 완벽한 통역을 선보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외국인 VIP가 한 말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라는 그 한마디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인연이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벽 6시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로비에 첫 번째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철수 할아버지였죠. 67세의 그는 이미 3년째 이 호텔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단정한 제복을 입고 로비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먼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일 때까지 정성스럽게 닦고 로비 화분에 시든 잎사귀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제거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아침마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모든 직원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청소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벌써부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있을 것 같은 긴장감이 호텔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로비 한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30년 넘게 다양한 일을 해온 경험으로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오전 7시 30분쯤 호텔 예약팀 김태현 팀장이 평소보다 일찍 급하게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45세의 김태현은 평소에도 까칠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특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김태현은 로비를 한 바퀴 돌며 꼼꼼히 점검한 후 직원들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국제투자 세미나인데 전 세계에서 VIP들이 온다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특히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사람이 와. 이 사람은 국제투자기업 CEO야. 전 세계 부동산과 호텔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 잘못되면 우리 호텔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 알지? 김태현의 말을 듣고 있던 직원들의 얼굴도 점점 긴장으로 굳어갔어요. 모두가 이번 세미나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로비 청소를 마치고 있던 철수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김태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태현의 시선이 갑자기 철수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김태현은 철수 할아버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 할아버지, 오늘은 특히 조심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외국 손님 응대할 때 실수하기 쉬우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차별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시고 괜히 말 걸지 마세요.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 나서면 호텔 이미지만 망가져요. 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지만 참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김태현은 항상 나이를 이유로 그를 무시했거든요. 마치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철수 할아버지에겐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호텔 경비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호텔 매니저 최준호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세의 최준호는 평소 철수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대했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체크리스트가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세미나장 음향 체크 완료됐나요? 최준호가 직원에게 묻자 직원이 급히 대답했어요. 네, 완료됐습니다. 통역 부스도 점검 끝났고요. 좋아요. VIP 전용 라운지는? 그것도 준비 완료입니다. 최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그때 신입 직원 박민아가 철수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28세의 박민아는 얼마 전 호텔에 입사한 따뜻한 성격의 직원이었어요.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철수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중요한 행사네요. 긴장 안 되세요? 박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든 손을 잠시 멈추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미나야. 긴장할 일은 없어. 하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호텔 전체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30년 넘게 일해오면서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진짜 큰 행사라던데요. 외국에서 VIP 오신다면서요? 박민아가 목소리를 낮추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제투자 세미나를 여기서 연다는데 호텔 사장님도 직접 오신다더라고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까지 직접 오신다니 정말 대단한 행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중요한 행사면 모든 직원이 신경 써야겠네. 철수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묘한 설렘이 일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김태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우야, 저쪽 플라워 장식 점검 다 했어? 김태현 팀장은 검은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까칠한 표정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욕심과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 실수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 호텔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해. 알겠지? 김태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졌죠.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했어요. 박민아가 철수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조심하세요. 팀장님이 오늘 완전 예민하세요. 다른 팀에서 그러는데 김태현 팀장이 오늘 일 잘하면 승진 확정이라는 얘기가 돈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 쥐 잡듯이 잡고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편견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호텔 로비는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꽃 장식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의자 배치를 점검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로비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며 준비를 마쳤어요. 평소보다 더욱 세밀하게 신경 쓰며 먼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오후 2시 세미나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듯한 급박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김태현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다급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김태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김대리와 김태현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김대리는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로비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이었죠. 김태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김대리를 노려봤어요. 야, 세미나 시작까지 30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김태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백업 플랜은? 대체 통역사는? 분노에 찬 김태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죠.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김 대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갑작스러운 사고라서. 다른 통역사들도 연락해봤는데 모두 스케줄이. 오늘 사장님도 오시고 중요한 VIP 세미나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김태현이 김 대리의 셔츠를 잡을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로 와. 각오해. 김 대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떻게든 해결해.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든가. 김태현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지금 세미나 시작까지 25분 남았다. 이거 해결 못하면 넌 잘리는 거야. 알아들었어? 세미나장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대리는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다른 통역사들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 대리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요. 30분 안에 전문 통역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철수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본능적으로 걸레를 든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마치 자신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최준호 매니저도 급하게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말 대체할 사람이 없나요? 김 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시간에 구할 수 있는 통역사는 없습니다. 모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때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세미나장 전체가 더욱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허리를 곧고지 세우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호텔 사장이 느릿하게 세미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죠. 그의 첫인상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태현은 급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오후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태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 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또한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이번 세미나 잘 치르면 고과에 반영될 거야. 하지만 실수라도 하면. 알겠지? 김태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통역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맴돌았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어요. 젠장, 이러다가 내 경력도 끝장이야. 김태현은 속으로 절망하며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세미나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VIP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등장했죠. 바로 전 세계적 명성을 떨치는 글로벌 투자 그룹의 대표 데이비드 그린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서구인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는 차분한 미소와 느긋한 걸음걸이만으로도 세미나장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태현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더욱 초조해졌죠. 이 중요한 순간에 통역사가 없다니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주변을 둘러보며 호텔의 분위기를 살펴봤어요.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죠. 세미나장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해결책은 없었고 모든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세미나 시작 10분 전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김 대리는 여러 통역사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어떡하죠? 제가 알고 있는 통역사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지금 시간에는 아무도 못 온다고 하네요. 김 대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김태현에게 보고하자 김태현은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혈관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계속 전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해. VIP 연설이 시작되면 우린 끝이야.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승진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최준호 매니저도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요. 혹시 호텔 직원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없나요? 하지만 전문적인 비즈니스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없었어요. 일반적인 회화는 가능해도 국제 투자에 관한 전문 용어들을 정확히 통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박민아도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라도 대비책이라도. 대비책? 지금 그딴 게 어디 있어? 김태현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것도 사장님 앞에서, 데이비드 그린 앞에서. 그때 세미나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세미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행사는 시작되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국제투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사회자입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세미나장 내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죠.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운데 무대 뒤편에서는 김태현과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해결책은 여전히 없었어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국제투자기업 CEO 데이비드 그린께서 이 자리를 위해 특별한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걸레를 한쪽에 놓고 김태현 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팀장님,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김태현을 불렀어요. 하지만 김태현은 급한 상황에 정신이 없어서 철수 할아버지를 보고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지금 바빠요, 할아버지. 나중에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철수 할아버지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태현 팀장의 얼굴이 철수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마치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한 것처럼 말이죠.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동시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할아버지한테는 장난처럼 보이세요? 국제 세미나인데 무슨 통역을요? 그의 말투는 거의 모욕적이었어요. 마치 철수 할아버지가 상황 파악도 못하는 치매 노인인 것처럼 대했죠. 할아버지는 그냥 경비나 보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요. 김태현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의 시선에도 할아버지가 무슨 통역을 하겠다고 저러나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은 그저 경비원일 뿐이고 여기는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통역도 조금 해봤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말고는 해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무릎을 굽혀 바닥을 청소하던 이 노인이 무슨 통역을 하겠다고 저러나 싶었겠죠. 그런데 철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제가 팀장님이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잘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김태현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죠. 상황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고 VIP 연설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김태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되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할아버지가 자청해서 하는 거라고 말할 거예요. 아시겠죠? 김태현의 말에는 여전히 불신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태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빨리 준비해야겠네요. 박민아 씨, 여직원 정장 있지? 빨리 가서 할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려. 지금 철수 할아버지의 복장은 경비원 유니폼이었는데
이는 세미나 통역사로 나서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했죠. 박민아는 급하게 뛰어가서 여직원용 정장을 가져왔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긴장감, 기대감, 그리고 오래전 잃어버린 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화장실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으면서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 시절 저는 23살이었습니다. 꿈만 가득했던 젊은 청년이었죠.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통역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외국 영화를 보며 자막 없이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에 매달렸고 고등학교 때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통역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학비와 생활비를 가지고 무작정 떠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거든요. 미국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의 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고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면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버티며 일하던 중 어느 날 한 집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 집은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우아한 저택이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정원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져나오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엘리자베스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첫인상부터 고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엘리자베스는 저를 주방에서 직접 맞이하고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철수 씨, 멀리서 오셨는데 힘드셨죠? 천천히 드세요. 그녀의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낯선 땅에서 받은 첫 번째 진정한 환대였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특별했던 존재는 그녀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였어요. 데이비드는 아주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5살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자 곧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의 순수한 눈망울과 끝없는 호기심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의 공부를 도와주며 아이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 속 데이비드는 금발 머리에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죠.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면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시기에 무척 바빴어요. 남편이 출장을 자주 다니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사업도 관리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데이비드를 맡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책을 읽어주고 퍼즐을 함께 맞추고 때로는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철수, 이야기 읽어줘. 작은 목소리로 조르는 데이비드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데이비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소중한 추억으로 쌓여갔어요. 낮에는 데이비드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통역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건네주었어요. 이거 철수를 위해서. 그것은 데이비드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저와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고마워요, 데이비드. 정말 멋진 그림이네요. 엘리자베스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철수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건 처음 봐요. 저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꿈을 위해 고생하는 일상 속에서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은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마치 제게도 어린 동생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롭고 따뜻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깨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고,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데이비드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레고 블록으로 큰 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하나씩 쌓아 올리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철수, 이거 봐. 큰 성을 만들었어. 데이비드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정말 멋진 성이네요. 데이비드가 왕자님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소리가 절대 평범한 소리일 리 없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항상 열쇠 소리를 내며 들어왔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몰래 문을 따는 것 같은 소리였죠. 저는 빠르게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 방으로 가서 문 잠그고 있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알겠지? 갑작스러운 제 표정의 변화를 본 데이비드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문 손잡이를 꼭 잡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서서히 열렸어요. 낯선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다가왔죠.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덩치가 큰 사람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주방 쪽으로 조심스레 이동해 가장 무거운 주물 프라이팬을 손에 쥐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데이비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주방의 냄비를 떨어뜨렸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경찰을 불렀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침실 쪽으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마도 귀중품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몸집이 작은 저였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있는 방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덩치 큰 한 명이 저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고 저는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팔로 밀쳐내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얼굴을 맞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프라이팬을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고 한 명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뒷걸음질 쳤어요.
그러나 다른 한 명이 제 허리를 가격했고 저는 주저앉으며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어요. 갈비뼈에 심한 충격이 가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무거운 냄비를 들어 강도들을 향해 또 한 번 휘둘렀어요. 데이비드만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었거든요. 도둑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저는 현관을 열고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달렸어요. 도와주세요. 강도예요.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이웃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도둑들은 결국 그 상황에 겁을 먹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방 안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데이비드.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데이비드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몸은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허리가 삐끗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 몸은 마치 짓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꿈도 희망도 잠시 멈춰버린 것 같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몸이 아픈 상태로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제 귀를 울렸습니다. 철수, 괜찮으세요? 엘리자베스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걱정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데이비드를 지켜주셔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엘리자베스는 고요히 제 곁에 앉아 작은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어요. 병원비와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철수.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때 문가에서 조심스레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살그머니 들어온 작은 아이 데이비드였어요. 아직도 어린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가득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동자엔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많이 아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 위로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그런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픈 몸이지만 이 아이를 지켜낸 것만은 후회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도 제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머금은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어요. 회복 중이던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셨는데. 빨리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꿈도 새로운 가족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미루고 미뤘던 귀국. 결국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통역사의 꿈도 데이비드와의 인연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말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현재로 돌아와서 세미나 시작 3분 전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빌린 정장을 입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양복 정장이 평소 입던 경비원 유니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십 년 전 통역사를 꿈꾸던 그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되살아났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을 바라보니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 잠들어 있던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엘리자베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아이에 대한 기억들이 용기를 주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철수 할아버지를 본 박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박미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로 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정장을 입으니 품격 있는 신사의 모습이었죠. 고마워, 미나야. 철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박미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떨리지 않으세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평소 자상하게 대해주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되어 걱정이 되었거든요. 괜찮아, 미나야. 할 수 있을 거야.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서게 될 무대였거든요. 김태현 팀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시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저도 책임져야 해요.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죠. 걱정 마세요, 팀장님.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행사 진행자의 목소리가 세미나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데이비드 그린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철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세미나장이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VIP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바로 데이비드 그린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조용히 한 걸음씩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철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만에 느끼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함도 느껴졌어요. 뒤편 관객석에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 저 사람 경비원 할아버지 아니야? 진짜네. 매일 로비 청소하시던 분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있어?
설마 통역사 못 왔다면서 저분이 대신 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경비 일만 하신 분인데 무슨 통역을.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VIP 손님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철수 할아버지도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며 받았던 익숙한 시선들이었어요. 무시와 편견이 담긴 그런 눈빛들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등을 곧게 펴고 주먹을 살짝 쥐었어요. 오늘은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였거든요. 데이비드가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철수 할아버지를 잠깐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친근함 같은 건 말이죠. 데이비드의 첫 마디가 세미나장에 울려 퍼졌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전의 기억과 기술이 되살아났어요. 세미나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통역이 시작되자 관객석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수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죠.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김태현 팀장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상호 성공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고 철수 할아버지는 미끄러질 틈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협력을 통해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태현 팀장의 얼굴은 점점 더 경악으로 변해갔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경비원 할아버지가 이렇게 완벽하고 전문적인 통역을 해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연설이 계속될수록 철수 할아버지는 마치 수십 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몸에 밴 전문성과 기술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박미나와 최준호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평소에 알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호텔 사장도 놀란 표정으로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인재가 자신의 호텔에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데이비드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철수 할아버지는 완벽하게 통역을 마쳤습니다. 세미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철수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데이비드의 모습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연단에서 차분하게 서서 데이비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순간 세미나장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을 멈추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릴 적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많은 애정을 받았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책을 읽어주시고 함께 공원에도 가주셨어요. 마치 진짜 아버지 같았죠. 저는 그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통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5살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번역을 하는 철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분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어요. 병원에 입원도 하셨죠. 저는 늘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제 곁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철수 할아버지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은 긴급한 가족 일 때문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렸지만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분 덕분입니다. 데이비드가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철수 아저씨. 시간이 멈춘 듯 데이비드의 말이 철수 할아버지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데이비드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였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엘리자베스가 철수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 행운과 감사의 상징으로 전해줬던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5살 아이의 순수한 웃음, 함께 읽었던 동화책, 공원에서 뛰어놀던 모습, 그리고 그 끔찍했던 강도 사건의 밤까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데이비드의 말이 끝나자 철수 할아버지는 도저히 더 이상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굳어버렸고 목소리는 떨려 나올 수 없었죠. 눈물로 가득 찬 두 눈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연단에서 내려와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모르게 몸이 데이비드를 향해 움직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미나는 완전히 멈췄어요. 모두가 숨죽여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데이비드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어요. 너무나 오래된 그리움,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세미나는 잠시 멈췄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게 뭔 상황이야? 갑자기 왜 끌어안고 울어? 아, 진짜 감동적이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호텔 사장과 모든 VIP 손님들도 놀라워하며 감동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데이비드와 철수 할아버지는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했습니다. 세미나의 공기는 여전히 감동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데이비드는 연단 앞에 다시 섰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다가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 순간 다시 차분히 서서 통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또 다른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 할아버지에게로 향했고, 철수 할아버지는 그 시선 속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철수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미나장은 순간 고요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인연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호텔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훌륭한 분을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이 호텔의 모든 사업에 최우선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데이비드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철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역시 데이비드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데이비드. 정말 잘 자랐구나. 그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했어요.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한 번의 포옹 속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세미나장의 웅성거림이 점차 잠잠해지고 사람들은 아직도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의 여운이 서서히 사그라질 때쯤 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김태현 팀장이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김태현 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철수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너무 무시했어요. 덕분에 오늘 세미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승진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김태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미나와 최준호도 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지셨어요. 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아버지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미나는 철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최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짜 멋지셨어요. 오늘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어요. 앞으로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직원들, 때로는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어요. 그 순간 호텔 사장도 철수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멋진 연설과 통역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호텔에 계셨다니 저도 몰랐네요. 사장님이 철수 할아버지에게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철수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을 우리 호텔의 VIP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곧 김태현 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김 팀장,
이런 훌륭한 분을 이 세미나에 모셔와 주다니 정말 잘했어요. 이런 멋진 사람을 발견하다니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승진은 확정입니다. 사장님의 칭찬에 김태현 팀장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허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태현 팀장은 다시 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박미나와 최준호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세미나장의 감동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철수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어요. 조용히 걸어오는 데이비드. 이제는 완전한 어른이 된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철수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철수 아저씨, 제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전문 통역사 겸 고문으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오랫동안 당신과 다시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어요. 월급은 현재 받으시는 것의 10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릴 거예요. 당신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꿈을 포기했던 그날 이후로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줄 알았던 설렘이었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데이비드. 정말 영광이에요.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뻐요. 그 순간 데이비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어린 시절 받은 사랑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었어요. 67세의 나이에 시작되는 진정한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철수 할아버지는 데이비드의 회사에서 수석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호텔에서는 명예 고문직을 맡으며 후배 직원들을 지도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김태현 팀장은 철수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스승처럼 모시게 되었어요. 박미나와 최준호는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철수 할아버지와 같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실력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쌓아온 인생의 경험은 그 어떤 젊음보다도 값진 자산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내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